5.18 전야제에서 드러난 팀 김어준의 멘탈리티. 아하. 이게 연결되니까 이걸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5.18 전야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어떤 그 밴드라고 하시는데 약간 거의 이제 타령 그룹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 뭐 조중동으로 드는 액은 뉴스 공장이 막아내고 속 터지는 민주시민 유시민이 반가웠고 이런 가사를 공식 5.18 행사 전야제에서 아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맞아요. 저 몰랐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 이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막 팔뚝질하면서 부르셨는데 네. 이런 어떤 공식 행사잖아요. 5.18. 그래서 이런 편파성, 조롱 적절할까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패널들도 방송 나가서 아무도 방어를 못 하더라고 이거는. 저는 5.18 정신이란 거는 주먹밥으로 연대하고 남녀노소 부당함에 함께 저항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뭐 여기 광주 나온 정신이 그런 거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 나온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분들 많이 싫어하시겠지만 광주에 대해서는 이제 험한 말 하지 않았고 비석 닦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을 늘려나가는 게 또 광주 정신인 건데 네. 저는 뉴 이재명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침에 뉴스공장 보고 낮에 매불쇼 보는 그런 분들의 어떤 저는 전형적 멘탈리티라고 생각해요. 전혀 확장적이지 않고 우리끼리 막 즐겁잖아. 막 네.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유시민 씨도 이렇게 작가도 굉장히 반가웠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전형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난 충격이네. 충격적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이게 영상이 엄청 돌았고요. 선거에 매우 악영향입니다. 저 영상을 보고 어떤 중도층 무당파가 민주당 이번에 찍어줘야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에서는 맞아. 그 김어준, 유시민, 매불쇼가 전부야 전부. 그러니까. 이거면 돼. 뭐 무슨 언론도 필요 없고 뭐 정파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온 사방에 영상이 돌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당이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선거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게 엑스맨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근데 본인들은 막 이렇게 신나서 노래를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저는 천박한 적대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어준 씨가 만든 세상입니다. 이념적 민주당, 어떤 이제 뉴 이재명이 바꾸고자 하는 민주당이 관성처럼 갖고 있던 거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중도 실형에 상당한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와 세계관, 참 해악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속 사회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곳은 언제든 함께 손잡읍시다, 동지 여러분. 뭐 이러는데 그치. 그런 교회, 개방적인 교회는 그런데 폐쇄적인 교회는 다 악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 죄를 범한 자들, 벌 받아야 될 자들, 지옥에 가야 할 자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내 편 남의 편 이렇게 나누는 그 행태가 고스란히 또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어준류, 친 김어준류, 팀 김어준류를 보면은 자기 편 남의 편 이렇게 가르기 급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외연 확장되지 않고요. 그렇죠. 또 야당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작정하고 드리려고 왔어요. 진짜 뭔가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당장 분노해서 하고 낄낄거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뭔가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요 절박하고요. 그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땀 한 땀 설득하고 우리 편을 늘려나가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여기 와서 이제 가끔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도 욕먹을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실지도 알아요. 그런데 약간 분위기를 곱창 내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확장하고 뭔가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당장 조금만 맞추면 맞춰드리면 소위 어떤 얘기가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소위 인기가 올라가고 방송도 많이 나고 하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평론가나 스피커들은 많습니다. 근데 저 하나 거기에 추가한다고 전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저 이미 김어준한테 줄 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 거기도 줄지어 서 있어요. 많죠. 저기 저 광화문 내거리에 김어준이 서 있으면은 이석현 이제 만약에 줄 서면은 저 안양 박달고개쯤 서 있어야 돼. 그지.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옛날 낙검수 인연도 있고 뭐 안면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줄 서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진짜 뭔가 좀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행보를 했을 때 제가 뉴 이재명을 이라고 요즘 평론가라고 하고 다닐 때 저 욕 많이 먹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도. 그럼에도 정말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좀 아셔야 될 게 김용남 그리고 신용한 충북지사로 나간 그리고 김상욱 이런 사람들이 민주진영에서 잘 되면 그러면 보수 지지하던 분들도 민주당 지지합니다. 맞아요. 그 민주당이 오랫동안 내뿜어 왔던 이미지가 뭐냐면은 여기는 그 정파적 색채를 띠지 않으면 맞아요. 그러면은 갈 수가 없는 곳이다. 가봐야 따당한다, 소멸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근데 갔더니 두 팔 벌려서 안아준다, 환대한다. 그럼 가지. 요즘 저 이 대통령 인기도 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내란으로 인해서 정말 저 보수 세력 혼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쪽으로 오지. 근데 보세요. 김영남 주저앉히고 조국을 후보로 만든다. 그러니까. 단일 후보로 만든다. 야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지. 그건 종교 지도자를 뽑는 거지 그렇지.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 하나는 이해운 장관 지명하고 이병태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지명하고 이런 몇 가지 그런 그 인사를 보면서 네. 보수 측에서 사실 엄청 동공지진했습니다. 아 보수 쪽에서. 와 저렇게 받아준다고? 되게 열려 있네. 그러면 나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요 이기는 건 본진에 있던 분들이에요. 다 그거 끌어안는 거거든. 네. 그리고 멋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그 뭐랄까 멋있고 품 넓은 걸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많은 인간은 또 그러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 김용민 PD님 정말 장려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근데 오히려 반대쪽을 장려하는 게 김어준 그 류의 어떤 방송이에요. 그거는 순혈주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 민주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뭐 우리가 저쪽한테 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또 그 대결 의식만 심어주죠. 그 결국엔 자기들의 이익을 그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정치인들이 싫으실 수 있고 어떤 정치인의 주장이 싫으실 수 있는데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는 거는 그분들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고 그분들 유권자고 존중해야 되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높잖아요. 예. 제가 그 이제 개혁신당에도 친한 분들이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만나서 그분들에게 가장 그 뼈아픈 한 방은 그거예요. 요즘 여론조사 보면 개혁신당 지지층의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답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개혁신당 지지층은 좀 중도 성향, 중도 보수 성향이 많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 행보에 긍정 평가를 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안아야죠. 너 개혁신당 지지자니까 저리 가라고 할 겁니까? 근데 그거를 너는 뭐 오렌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네, 털보 아저씨다.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메이 엄마님 79,000원 보내시면서 김용남, 김상욱 승리합시다. 아하. 네. 와, 좋은 큰 돈 말씀입니다. 많이 보내주시네요. 또 로즈 버드님은 김상욱 대신에 김관용을 넣어서 김용남, 김관영이 꼭 이겨야 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써니월드 3852님은 AI 클로드의 조국 먹는 거 물어보니 주먹으로 맞았을 확률이 멍의 부위 형태로 봤을 때 부딪혔을 확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아하. 그만하세요. AI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 AI가 그랬다는 거구나. 2만 원만 2만 원 안 보냈으면 읽어드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돈 좋네요. 돈이 좋아요. 네. 읽어드리고. 알겠습니다. 요즘 그 일본 총리하고 안동에서 만나는 이 대통령 모습 보면서 야 일본과 에너지 스와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양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또 일본 총리하고도 그렇죠. 함께 한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재정립되는구나, 발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모습 보면서 맞아요.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래 보수 정부가 저렇게 하는 거와 진보 정부가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진보 세력은 네. 진보 진영은 일본에 대한 정서가 복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한다는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런 실용 외교는 할 수가 있어져요. 만약 보수 정부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논란이 엄청 돼요. 네. 윤석열도 오므라이스 먹고 왔을 때 막 예.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를 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중도 실용, 그 뉴 이재명의 출발이 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관계 개선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좀 놀랬어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그렇지. 이래도 되나? 약간 이랬었어요. 비판적이었잖아. 나 기억하고 있어. 네. 아니 낯설어서 그랬어. 낯설었다. 네. 오케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 그럼. 예. 근데 그거를 딱 했을 때 사실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에너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하던 것과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생경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밀어붙이면 이렇게 설득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당시 일본과 관계에서 한 외교하고 사면하고 좀 겹쳤어요. 조국 윤미향 사면하고 원래 작년 이제 8월. 그쵸. 예. 그 시기가 겹쳤는데 원래 이제 조국 그 후보는 죽창가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일본 그런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도 사실 굉장히 반일 정서가 센 분인데 사실 그런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에 속으로 좀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근데 사면을 받아버리니까 네. 이제 말을 못 하신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슬쩍슬쩍 실용 정신을 민주당 내에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